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그 워낙 유명한데 문장이 이제 공자님의 자서전인 거라. 자서전이야. 근데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공자는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위대한 사람인데 공자의 정말 일생인 거라. 내가 볼 땐 자기가 경험한 거야. 이 단계를 밟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단계가 주는 그 하나 이제 감동이 있는데 우선 40이 부록과 40에서 50에서 공자는 질적인 변환을 해. 부록의 단계와 지천명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뭐 위대한 자지. 자와 나오자를 썼어요. 내가 딱 정리를 한 거야. 12호, 열하고 다섯, 유자, 10하고 다섯. 한문에서는 이렇게 쓰죠. 그냥 15라고 쓰지 않고 열하고 다섯, 15에 지우학이라. 아이고 이게 이거를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하면 저는 5살부터 공부했어요. 그래. 그는 끌려다닌 거지. 자기주도 학습을 몇 살에 했냐고 물어보면 아직까지 안 해요. 아직까지 안 해. 이거 정말 자기주도 학습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분은 문탁에 오면서 지우학 하신 분도 계시고 문탁을 몇 년 다녔는데도 지우학을 못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랬어요. 이 지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라는 것은 여기 줄을 보세요. 심지소지 위지지라. 이 주석도 유명해요. 심지소지 뜻지자 주자는 뜻지자를 일관되게 다 이렇게 풀어요. 내 마음이 이 마음부터 보셔야 돼. 내 마음은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죠. 그쵸?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쵸? 내 마음은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어요. 마음을 믿지 마시라고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이 내 마음이 가는 곳, 마음이 가는 곳, 마음이 향하는 곳. 그런데 학문에 마음이 갔대요. 마음이 갔는데 이럴 때 마음이 갔다 할 때 이 지자는 여러분 한 번 배움에 학에 마음이 간 후에 움직이질 않은 거라. 거기에 그냥 쇠파이프를 심은 거야. 이럴 때 지자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15살에 공자님이 그전에는 생활이 어려웠죠. 생활이 어려워서 뭐 물고기 잡고 새 잡고 정신없이 사셨죠. 근데 15살에 사춘기 때 나는 학문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대. 내가 궁금한 거는 무슨 계기가 있을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 아무리 찾아도 지금 자료로는 없어요. 하지만 누구를 만났을 수도 있고, 그렇죠? 공부하는 사람을 봤을 수도 있죠. 하지만 학의 뜻을 둔 이 순간이 바로 공자의 탄생이지. 학문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자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지라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이 가는 곳인데 마음이 그쪽으로 결정이 된 거야. 결정이 됐는데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럴 때 여기 주는 대학지도야라고 되어 있어. 대학지도다. 이럴 때 대학은 대인지학이에요. 대인지학. 시시한 인간이 아니라 대인이 되는 배움의 뜻을 뒀다. 이거는 주자주긴 해요. 그러니까 15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한 번 태어난 인생 위대한 자가 되겠다고 뜻을 뒀다.
라고 주자는 푸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대학을 줄여서 대인지학을 줄여서 대학이죠. 대학. 그러니까 대학이란 그 책도 학교 이름으로 읽을 땐 태학이고 태학이고 대인지학을 배우는 거죠. 네. 5, 12호의 지우학이라. 그래서 주자는 또 잔소리를 해요. 이 학에 여기에 뜻을 둔즉 염념제차 염념 이 염념이 여기에 염념 생각하고 생각한다. 염자. 그럼 이 염자는 무엇인가? 생각이 거기에 집중하고 머무는 게 염이죠. 염이다. 마음이 한순간도 학에서 떠나질 않았어.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또 중요한 거. 실증 낸 적이 없다. 염증을 내진 적이 없다. 나는 염자에다 빨간 줄 치고 싶어 정말. 그래서 이제 공자님은 15살부터 꾸준히 공부를 하셨대 본인이. 그러면 또 우리 여러 가지가 궁금하잖아. 이 당시 학교는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 학교가 있다고 했지만 그러면은 가난한 집에 이 남자 이때 결혼하지 않게 되지만 어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그러면 뭐 닥치는 대로 뭔가 주간을 주워서 읽는다든가 또 누구한테 가서 물어본다든가 그쵸? 도가 있는 사람이 나갔겠지. 나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우학을 했죠. 그 다음에요. 32립이에요. 15년을 공부했어. 근데 30이 됐어. 30이 될 동안 공자는 이름은 공부 좀 하는 애라고 알려졌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결혼을 해서 아들 하나 딸도 있었겠죠. 우선 이제 확인되는 거 아들 결혼 생활을 할 때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이제 이것도 이제 고민이죠. 그렇죠? 아마 과외 선생 했을 것 같아 나는. 과외 선생도 하고 뭐 문서도 작성해주고 이랬겠지. 배운 걸로 먹고 산 거야. 배운 걸로. 그리고 이제 다른 데 자료를 보면 저것도 한 것 같아. 뭐지? 대리운전? 대리운전 이런 거. 말도 마차도 몰고 그때 알바를 했어. 알바를 했고 10대 후반에 이제 그 공자 세가 같은 데 보면 목장에도 잠깐 양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곡물 창고에도 취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계산도 잘해. 그러니까 실무적인 능력도 있는 거라. 그러니까 논어를 보면 실무적인 능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하고 하면서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하는데 한 30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막 하려고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처음에 이게 여의치가 않죠. 여의치가 않은데 30에 이립이래요. 그런데 다 지우학, 지천명, 이순 두 글자 세 글자인데 립자가 한 글자라 30을 뭐라고 그래요? 이립이라고 그러지. 앞에 이자를 붙여. 이립. 이게 30을 이립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건 한 글자만 하면 이게 안 돼서 이 단어를 이립. 그럼 립 어디에 섰는가? 섰대. 어디에서 뒤에 생략된 건 뭐예요? 예. 입어 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규범, 법도 공부했고,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자립한 거예요. 자립. 30에 자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의 자립이라고 나오죠. 자립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한 인간으로 성인으로 자립했는데 생활고가 풀렸는가? 경제적으로 이 사람은 원래 경제적으로 자립했어. 다만 넉넉하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생활고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30에 자립을 했어요. 그럼 자립했다는 것이 무엇인가? 수지고. 자기의 가치관을 지키는 게 견고하다는 거지. 확립이 된 거지. 이것도
나는 이것도 요새 30이 돼도 애들이 호술해. 호술해. 그치? 무슨 직장을 그만둘까 해도 엄마한테 물어보고 어디로 갈까? 아, 저 이제 엄마한테 물어봐. 31입. 자립. 그럼 자립이란 건 무엇인가? 자신의 가치관이 견고해야지. 그래서 그 다음 문자. 무소사지야라. 이게 뭐냐? 뜻을 일삼는 바가 없다. 이 사자가 일삼다로 번역해요. 이게 일삼다가 뭐냐? 뜻을 일삼는 바가 없다는 건요. 뜻이라는 건 마음을 거기로 두는 거잖아. 그럼 마음을 뜻이 일삼는 바가 없다는 건요. 이거를 꼭 해야지라고 뜻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무소사지야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저절로라는 뜻이에요. 뜻을 일삼는 바가 없다. 일 하나하나마다 마음을 둬갖고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 15세 학문의 뜻을 두는 건 내가 뭐예요? 굳게 결심하는 거야. 공부를 해야지. 30의 1입은 뭐예요? 딱 자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일삼는 바가 없어요, 여러분. 지키는 것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러면 벌써 여기서부터 40의 부록이라고 했지만 벌써 이렇게 확고하게 자립이 되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40이 되니까 부록이 됐대. 미혹되지 않았다. 맹자는 40의 부동심이라고 그랬어요. 40의 부동심.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 이런저런 줄을 보면 30에도 부동심은 가능하다. 이런 주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30에서 40대로 넘어올 때 이때는 또 혈기가 아주 강할 때라고 막 의욕이 넘치고 그래갖고 뭔가 막 경쟁하고 싸우고 싶을 때인데 그럴 때 이제 이립에서 부록으로 가야죠. 그다음에 15대 요때는 뭐예요? 혈기가 안정이 안 됐잖아. 이거 다 논어에 나오지 나중에. 혈기가 미정이야. 안정이 안 됐으니까 뜻을 어디다 둬야 돼. 목표를 가져야 돼. 그래서 30에 이립했어요. 그러면 이제 30부터 얘 자립을 했으니까 사회생활을 하고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40에 부록했대요. 여기서 혹이라는 건 여러분 판단력과 관계된 거야. 어디에 빠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문에서 혹은 여색에 빠지고 뭐 이런 음이지 그럴 때 음자를 써요. 음탕해진다. 여기서는 부록이라는 것은 여기 줄을 보시면 좋아요. 어사물지소 당연 개 무소의 의자가 포인트라. 그런데 여기 있어요. 사물의 당연한 바, 마땅히 그러한 바에 있어서 사물의 마땅히 그러한 바 한 글자로 해주세요. 도, 또 다른 글자로 바꿔주세요. 리죠. 그러면 사물의 마땅히 그러한 바 할 때 사물은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이에요. 사물.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땅히 그러한 바. 마땅히 그러한 바가 도잖아요. 도는 뭐예요? 주역에 나오죠? 일양 이름의 움직임이죠. 그렇죠? 내 인생이 평생 잘 나가는 일은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흐름을 타는 거야. 일정한 흐름. 근데 그것이 이치대로 또 돼가. 이런. 그래서 사물이 마땅한 그런 바에 대해서 모두 의심하는 바가 없어. 40대. 그럼 의심하는 바가 없다는 것은 의심하는 게 있는 게 바로 흔들리는 거니까. 판단력에 이게 뭔가 자꾸 착오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지지명. 근데 이거를 뭐로 봐요? 지가 알미고 이 알미 이 육아에서 말하는 지는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지혜, 판단력이다. 판단력. 그래서 지가 명해졌다.
이럴 때 지자가 결국 우리는 판단력이다. 중용에서 보면 뭐라고 나와요? 명변지. 분명하게 판단하라. 명변지. 그런지 또 여기선 또 뭐예요? 이 무소사수야라. 30까지는 여러분 확고하게 나를 뭐를 지켜야지라는 게 있었어. 근데 40이 되니까 부록이야. 딱딱 판단이 돼. 흔들리지 않아. 의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꼭 지키고 살아야지라는 것도 없어진다는 거지. 지킴을 일삼는 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공자는 학을 통해서 점점 더 자유로운 인간이 된다. 난 이게 포인트인 거라. 자유로운 인간. 자유로워진다. 40까지 40의 부록도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계속 끌고 앞으로 나가는 어떤 에너지로 이게 작용을 하잖아요. 지우학이 이립의 에너지가 됐고 이립이란 이 지킴의 그 어떤 강한 에너지가 이것이 나를 부록으로 이끌었어요. 근데 50부터가 어려워. 50부터가. 아니, 어렵다는 게 이렇게 살기가 어렵다고. 내용이 어려운 건 뭐 없지. 내가 설명하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볼 때 40은 나의 40대는 부록이 아니라 혼비백산이었어. 40대 뭐 부모님들이 편찮으시고 이러니까 혼비백산이야. 하지만 생각해보면 혹하진 않았던 것 같아. 공부는 놓지 않았으니까. 그때 내가 모든 사람이 나에게 기대했던 거는 공부를 접어라야. 그렇잖아. 공부를 접어라는데 그때 공부를 접었으면 정말 정신치료 받았을지도 몰라. 그래서 나에게 40은 아무튼 혼비백산과 부록 이거 두 개. 여러분도 다 작성을 하셔. 작성을 해보셔. 이제 50이 됐어. 나 이제 50대를 건너왔어. 그대들은 이제 50대가 있을 텐데 우선 40에서 50가로 넘어갈 때 이때가 갱년기죠. 갱년기를 거치는 거라. 인생의 전반부를 클로징하고 후반부로 가야 돼. 근데 대부분은 찌질해져. 50부터 찌질해져. 50의 불안. 어떻게 살 것인가 더 불안해지는데 공자님은 50에 출세했어. 그렇잖아. 50대 중반에 벼슬 했거든요. 그러니까 40대까지 안 풀렸어.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린 줄 알았더니 또 50대 중반에 풀렸어. 근데 공자님의 팔자는 정규직 팔자가 아니야. 1년도 못하고 떠돌았죠. 그런데 50에 지1000명이래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공자의 일생으로 본다면 1000명을 안다는 것은 그냥 속되게 보면 벼슬 좀 해갖고 좀 먹고 살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그쵸? 1년 만에 쫓겨나고 이렇게 떠도는구나.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그렇게 풀어도 돼. 그쵸? 내 팔자인가 보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풀지 않고 1000명을 안다는 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여기 천리라고 써도 되잖아. 천도라고 써도 되잖아. 그치? 천리, 천도. 그런데 1000명이라고 썼다고. 이 1000명이라는 거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천도, 천리와. 근데 천도, 천리는 내가 파악하는 거야. 내가 아는 거야. 천도가 이렇다, 천리가 이렇다는 걸 내가 아는 거잖아. 아는 거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쓸 때는 그것을 인식하는 내가 주안점이 있어. 내가. 근데 명이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거야. 나에게 주어진 거. 천도를 아는 거 의미와 1000명을 아는 거는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것 내지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 주어진 명을 물론 한계라고 봐도 돼요. 한계라고 봐도 되지만 나는 그렇게 보고 싶진 않아. 주어진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수명도 있고 건강도 있고
내 인생에 어떤 흘러가는 흐름도 있어. 그래서 명이라고 할 때는 주어진 것의 측면이 더 강한 거예요. 천명. 천명을 알았다. 천명을 알았대요. 그런데 주자는 주어진 거라고 해석하기가 싫었어. 주자는 그래. 주자 철학의 특징은 굉장히 강렬한 인간중심주의야. 인간중심주의야. 그랬어요. 천명을 천도의 유행이라고 풀었어. 천도가 유행, 흘러서 움직이는 것이다. 유행이다. 흐름이다. 흐름이다. 흐름으로써 이 부어 물자.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요? 물에. 이럴 때 물은 모든 존재. 한 개체. 물자 대신에 각자를 써도 돼. 각자. 각 개체. 물에 부자가 바로 내가 아까 말한 거예요. 부여대인 것이다.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거는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 나는 특히 건강의 측면에서는 그런 것 같아. 내가 나이 들어 보니까 약한 부분이 잘 회복이 안 돼. 갖고 태어난 그런 게 유전적인 게 있죠. 예. 그다음에 기질적인 것도 있지. 그랬어요. 각 개체의 물에 부여됐다, 주어졌다. 이거는 기본 값이야. 저 기본 값이죠. 하지만 또 우리가 뭐 사주팔자가 그렇다고 해서 꼭 그거대로만 사는 건 아니잖아. 알면은 대비를 하잖아. 그렇죠? 나같이 뭐 위하고 신장이 안 좋다 그러면 항상 전전긍긍하면서 음식도 조심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야 이게. 그런데 물에 주어진 것이니 이에 사물소위 당연지 고야라. 고자 해석을 해야 돼. 이 고자. 이게 주역 계사절에도 이게 나왔는데 한지 오래됐으니까. 사물, 나를 포함한 모든 존재. 이 사물만 나오면 나를 뺀다. 사람들이. 사물에 나 포함.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마땅히 마땅히 그렇게 존재하는, 그렇게 살게 되는 이 고자가 마땅히 그러한, 이게 이 고자가 까닭이다, 이유이다, 이렇게 봐도 줘요. 고다. 네, 사물소위 당연지고야. 당연하게 사는. 당연히 그러한 까닭이다. 연유다. 우리가 왜 태어나서 왜 이렇게 살아가고 뭐 이거 사실은 별로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없어. 근데 여기서는 당연지 고야예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야.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안즉 그것을 그 정을 극함을 알아. 이럴 때 정자의 동그라미. 정자. 이 정이라는 말이 이게 우리가 쌀도 이 정한다면 이게 백미거든요, 여러분. 이게 섬세하게 다듬는다는 거야. 내 삶을. 왜 뭐 그런 말 쓸 때 요새 푸코들이 내 삶의 기회라고 그래? 바로 그 단어, 그 개념이야.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있어. 주어진 삶이지. 그런데 그것을 이럴 때 정자, 정밀하게, 빈틈없이, 꼼꼼하게. 그 과정에서 수준이 높아지는 거지. 정밀함을 다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 50대 뭐예요? 정밀하게. 이게 나는 이 정자를 썼는데 이 글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대강이 아닌 거라. 거칠게가 아니야. 반대말은 조야. 거칠다. 쌀로 치면 거친 게 뭐예요? 현미야. 정은 백미야. 또 여기서의 정자는 정밀하게, 세심하게, 꼼꼼하게, 정성스럽게 그 정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극해야 한다. 극자, 최대한, 극점까지 올리세요. 한 것을 중요한 건 뭐야? 알아야 돼. 알지 못하면 황이야, 황.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망할까? 이게 인생의 가을이잖아. 이번 가을은 유독 더 쓸쓸하구나. 이런 말만 한다는 거야.
조잡해갖고 구멍이 숭숭 뚫린 거라. 그래서 50대에 우울증과 불면증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 정을 최대한으로 극할 줄 알아. 그리고 계속 부록해야지. 예, 부족은 부록일의 단계는 또 말할 필요도 없어. 2단계로 가면 흔들리지 않아. 왜냐하면 자기에게 오로지 집중한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나는 50대가 축복의 시기가 될 수 있다. 50이면 애들 뭐 웬만큼 견적 끝났잖아. 옛날엔 그렇죠. 애들 뭐 갈 때 갔고. 그러면 50부터는 오로지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때이다. 그래서 인도로 본다면 노년에 출가하는 거야. 출가하는 거지. 버리고 떠나면 돼. 근데 우리는 뭐 굳이 뭐 떠날 필요 없이 집에서 출가를 하시라고. 집에서 가출할 필요 없이 출가만 해. 뭘 어디로 가. 그래서 이 지천명이라는 것이 상당히, 근데 이걸 천명을 안다라는 게 나에게 주어진 조건을 아는 거, 조건 속에서 내 삶을 충분히 가다듬는다. 아, 참 이게 여러분,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알아야 된다.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우학 공부해야 된다. 아니 배우지 않고 어떻게 알아? 참선한다고 그게 알게 되나? 참선은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떤 알미 끊어진 자리에서 오는 깨달음이잖아. 그리고 깨달음의 순간은 계속 지속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현실로 다시 돌아오거든.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고민돼. 60부터 다시 해? 네. 그런데 여기 있어요. 지천명에서 아까 제가 자꾸 깨달은다는 얘기를 썼죠. 알아서 그걸 깨닫는다. 사실은 이거는 5의 단계예요. 깨달을 5자. 50부터는. 그러니까 지의 축적, 학이죠? 학의 축적으로 40대까지 부록이 됐어. 그럼 50은 내가 뭐 돌을 닦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50부터는 깨달음의 삶이야. 그런 면에서도 40대하고는 다른 거죠. 깨닫는다는 것은 직관력이에요. 직관력. 그래서 우리 뇌에서 안 썼던 부분이 열려야 돼. 50에. 지천명. 여기서부터는 통찰력. 오라는 어떤 이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라. 그러면 이 오에는 뭐가 있냐면 깨닫는 영으로 가면 약간 내 알매 어떤 쭉 알미라는 건 연속적으로 누적되는 거잖아. 근데 오라는 건 중간에 빌 수도 있어. 어느 순간 바바바바 스파크가 하면서 막 푸코가 하나로 일이관지가 된다든가 이게 50대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거라. 그러니까 일이관, 이거가 이런 뜻이었구나 막 알게 된다든가 그런 게 있었어? 푸코에서? 막 자꾸 뚫어야 돼. 그래서 나는 이 50에 쓰는 에너지가 40대까지 쓰는 에너지하고는 달라야 된다. 40대까지는 체력이 있어. 갱년기 지나봐라 체력 딸려. 이럴 때 쓰는 에너지는 힘으로만 가는 건 아니야. 힘으로만 가는 건 아니고 뭔가 이제 꼼꼼히 생각하면서 이렇게 섬세하게 다듬으면서 이게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런 거를 자꾸 이것도 연습을 해야 돼. 나 같은 경우 연습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책을 읽을 때 연습을 하는데 오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50대들은 이제 오를 추구한다. 그래서 오라는 거는 뭐 이것과 이것을 연결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조그만 글자에도 오가 있어. 오. 예. 그래서 지하고 오를 같이 봐야 돼. 지하고 오. 그럼 이제 60대가 돼. 그러면 체력이 점점 딸려서, 그렇지? 책 보는 시간도 줄어들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쪽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돼. 오의 에너지를, 오 쪽을 더 많이 써야 돼. 이제 이렇게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60의 이수는 다음 시간에 해야겠다. 엄청 설명할 게 많아.